자, 이번 시간에는 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들어진 게 화, 불이라고 그랬죠. 이 화의 한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글자들이 보면은 이렇게 우위로 이렇게 막 퍼지는 것 같죠. 그렇죠. 우위로 활활 타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화는, 백호통이라는 이제 고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화는 변화하는 것이니 양의 기운이 작용하여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변화의 화는 변할 화인데, 발음상 화 똑같아요. 그렇죠. 이 화나 이 불화나 변화할 때 화는 한자는 틀리지만 한글로 화는 또 똑같네요. 자, 양의 기운. 양의 기운은 화는 양의 기운이죠. 양이죠. 화라는 게 왜 양이냐? 양은 위로 올라가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이런 걸 양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요. 양의 기운이 작용하여 모든 것이 변화한다. 이런 표현이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계란이라는 게 액체잖아요. 계란에다가 불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 후라이가 되고 삶은 계란이 되죠. 바뀌어요. 형태가. 그죠? 오징어를 구우면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열을 가하면은. 열을 어떻게 가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양의 기운이 작용하여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게 이게 화의 기운이다. 이런 의미가 이제 화에 대한 정의, 이게 백호통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설문해자에는 화라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화는 타오르는 것, 염상이라고 그럽니다. 타오르는 것, 위에 올라가는 것. 요 불꽃 염자를 보면은요, 불화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 보면은 불화가 두 개가 돼 있어요. 불화가. 그러니까 불화가 두 개 있다는 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죠. 이 불화를 형성한 거고, 때는 여름이다. 그러니까 불이 의미하는 건 여름이고, 물이 의미하는 건 겨울이라고 그랬어요. 자, 화는 일육수의 상대인 이칠화, 일수가 분열하여 이화를 이룬 것이 태양의 열과 광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육수가 물이라고 그랬죠. 일은 처음에 나온 거고요. 육은 뭐냐면 1에다가 5를 도와주면 6이 나오는 거예요. 7은 2에다가 5를 도와서 7이 된 거죠. 음량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16은 수고 27은 화입니다. 상대적인 거죠. 16은 북쪽, 27은 화, 남쪽.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 북쪽이 위에 쪽으로 있죠. 그렇죠? 남쪽이 밑에 있고. 이거는 지도의 이 방향이고요. 동양 철학에서는 위에 쪽을 남으로 보고 밑에를 물로 봅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불의 속성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물의 속성은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 위치를 그렇게 배치한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라는 거는요, 아침에 해 뜨면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죠. 그렇죠? 해가 지면은 어두워지죠. 그럼 옛날 고인들은요, 밤을 더 좋아했겠어요? 낮을 좋아했겠어요? 밤에는 무섭단 말이에요. 춥고 맹수들이 있고. 그래서 새벽이 오면은 좋아하죠. 그래서 남쪽 지향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을 질 때 보면은 남향집을 좋아하잖아요. 햇빛 잘 들어오는. 그래서 항상 남쪽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고서에 있는 이런 모든 표를 보면은 우회 쪽이 남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는 동서남북은 북이 우위 쪽으로 가 있죠. 자, 1의 16의 상대가 27이고 일수가 분열해서 이화를 이루었다. 이것이 태양의 열과 광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즘에 이렇게 빛을 통과하면은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 7색깔 무지개가 나오죠. 그렇죠? 7색깔 무지개. 그리고 7색깔 무지개가 왜 7색깔이냐? 이게 태양빛이 나오면은 7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이 7화가 그냥 이 7화가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남쪽은 회임하는 곳이니 물건이 회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 회임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사극 보면 중전마마께서 회임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회임이 뭐냐면 애를 뱄다는 뜻입니다. 임신했다는 뜻이죠. 남쪽은 회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물건이 회임, 물건이라는 것은 이 생명체를 뜻하겠죠. 자, 이게 닭이요. 병아리를 품으려면 어미닭이 이렇게 품죠. 품어준다는 건 뭐냐면 어미닭의 이 온기를 알한테 넣어주는 겁니다. 양계장에서 부화장 가보면은 그 어미닭의 체온과 맞는 온도를 조절해주면 부화가 되죠. 그렇죠. 여성들도요,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배가 차가워서 그렇다고 그래요. 몸이 차가워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은 좋죠. 몸을 차갑게 하면 애가 잘 안 생긴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사시, 이렇게 써놨잖아요. 사시. 9시 반에서 11시 30분을 사시라고 그럽니다. 이 사라는 글자는 이게 뱀사자예요. 그럼 이게 왜 사시를 9시 반에서 11시 반을 사시라고 했을까? 근데 제가 이거는 수년 전에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동물 이런 거 참 흥미가 있어가지고 많이 보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구렁이가 뱀이 알을 부화하는데 뱀은 파충류잖아요. 파충류는 열기가 온기가 없어요. 파충류는. 그런데 뱀이 알을 부화시킬 때는요, 열을 씁니다. 저는 그 텔레비에서 본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요 사시, 9시 반에서 11시 반에 밖으로 나와요. 햇빛을 쬐어요, 몸에다가. 햇빛을 쏘면 몸에 열기가 생기겠죠? 그 기회로 가서 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충류도 알을 낳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열을 어디서 받느냐?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그 시간대에 나와서 태양열을 몸에서 받아서 그 열로 알을 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 시간이냐면요. 이 뱀은 파충류이기 때문에 한낮 12시 이럴 때 나오면 이게 피부가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따뜻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태양의 열을 견딜 수 있으면서 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시입니다. 그래서 그 파충류조차도 이 남쪽이라는 것은 불을 뜻하는 거죠. 열기. 이 열기를 가지고 부화를 시킨다. 그래서 남쪽은 회임하는 곳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물에서 불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래요. 물의 분자 기호를 보면은 H2O입니다. H2O. 그렇죠. 물은 H2O. H2O인데 이 H2O는 뭐냐면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수소하고 산소는요, 가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타는 겁니다. 수소하고 산소는 타는 거예요. 즉, 물 H2O를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되는데 수소와 산소는 가연성을 가지고 있는 연소작용을 한다는 거죠. 즉, 물이 불이 된다는 의미죠. 제가 예전에 이 내용을 읽고요. 야, 물로 가는 자동차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을 가수분해해서 산소와 수소로 나눠서 그거를 태우면은 자동차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맹물로 가는 자동차가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요즘에 수소 자동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수소 자동차는 물을 넣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수소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소를 연소시켜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이 돼서 이제 폭발을 시켜서 차를 가게 하는
원리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역시 거기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동력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즉, 물 속에는 불의 기운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그게 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요, 이 괴에서도 이런 게 나오죠. 전에도 한번 설명한 게 있습니다만, 이게 리괴라고 그랬어요. 리괴는, 밖에가 양이고, 가운데가 음이다. 그러니까, 불은 불 속에는 물이 들어있다는 거고, 이게 감깨인데, 감깨는 바깥에가 물이고, 음이고, 가운데가 양이 되기 때문에, 속에 양이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불은 사실은 상극인 것 같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물과 불.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화를 사주를 볼 때 적용하는 거 뭐가 있나 보자 이거죠. 자,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오행 중에 화를 천간으로 나누면 갑을 병정이 됩니다. 병정. 병은 양화, 정은 음화. 그러니까 모든 이 오행은 음과 양으로 갈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병화는 양, 정화는 그래서 병양화, 정음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주가 병 또는 정인 사람들은 사주가 어떠냐 이거를 이제 보자는 거죠. 일단은 병화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태양 같은 거예요. 태양의 빛, 태양의 열. 이거를 병화라고 그래요. 정화는 태양이 아니라 촛불, 후레시불, 반딧불 뭐 이런 거를 정화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화를 이 촛불, 후레시 이런 거를 무시하면 안 되죠. 왜 무시하면 안 되냐? 물론 병화가 있는데 정화는 쓸모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태양이 떠는데 무슨 후레시가 필요하고 촛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깜깜한 밤에는 태양이 없는 깜깜한 밤에는 촛불의 위력이 대단한 거죠. 심지어 반딧불을 가지고도 앞에가 보여요. 예. 그래서 정화불의 위력은 밤에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이 촛불 집회도 촛불이 나약한 것 같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를. 예. 병화일주나 정화일주를 가진 사주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요. 이 불기운은 불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불의 발명이 문명의 발전,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불이 의미하는 것은 문명, 문화, 방송, 언론, 출판, 문화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병화일주나 정화일주가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다. 그 다음에 기본 성격이 불은 이렇게 감출 수가 없잖아요. 솔직담백하다. 적극적이다. 할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게 이제 병화나 정화의 이제 특성이죠.